북런던 더비 패배, 시즌 막판 챔피언스 리그를 가느냐 못하느냐 이런 동기부여도 중요하지만 홈에서 아스날과의 더비 경기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으로 패배했다는 사실에서 우리 손흥민이 매우 큰 실망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비록 후반전 막판 되살아난 경기력으로 열정을 보여주긴 했지만 속상해하는 손흥민의 모습에 보는 이들 역시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역시 골을 기록하면서 이번 시즌 아스날과의 두 차례 맞대결 모두 득점포를 가동하는 활약을 펼쳤는데요. 아스날전 통산 20경기 8골과 2개의 도움, 빛나는 기록을 이어가게 되었지만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이었던 이번 경기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손흥민의 표정에서는 웃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기 후 이어진 인터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주장 손흥민의 의견이 달랐다는 겁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시즌 초반 당시 호평과 달리 현재는 용병술에 대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 28일 이적시장 전문 매체 트랜스퍼마르크트에 따르면 최근 토트넘에 부임한 감독 중 경기당 승점이 가장 낮은 감독이 엔지 포스테코글루라고 전해왔는데요. 포체티노부터 현재 포스테코글루까지 총 5명의 감독을 소개했는데 3개월 남짓 감독직을 수행한 누누 산투 감독을 제외하고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승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이 얻고 있는 경기당 승점은 1.75점, 이는 포체티노 감독의 1.84점, 콘테 감독의 1.78점, 무리뉴 감독의 1.77점보다 낮은 수치죠. 시즌 초반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초로 첫 부임 직후 3연속 이달의 감독상을 수상하면서 승승장구하도 화려했던 시간과 대비되는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이 완전히 간파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런던 더비를 준비한 아스날의 아르테타 감독은 주도권을 내주고 철저하게 역습을 노리는 엔지볼의 맞춤 역습 전술을 들고 나왔는데요. 전반전 토트넘은 72대 28이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갔지만 0대 3이라는 스코어로 아스날에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어떤 전술을 사용하던 결과만 따라와 준다면 호평을 받게 될 수밖에 없고, 반대로 똑같은 전술을 사용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못한다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축구 감독이라는 직업이 될 것 같은데요. 엔지 감독의 이러한 극단적인 공격 전술이 제대로 먹혀들어서 2골을 먹혀도 3골을 넣을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면 화끈한 공격 축구라는 찬사를 받을 것입니다. 최근 엔지 감독 전술에 대한 비판 역시도 이러한 결과론에 근거해서 나오는 것들이죠. 최전방에서부터의 강한 압박, 그리고 이러한 높은 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삼성과 최후방 수비 라인까지도 덩달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상대한 아스날, 그리고 맨시티와 같이 최상위권에 있는 팀들은 명성만큼이나 빌드업 과정에서의 안정감을 갖고 있는 팀들이고, 이러한 높은 지점에서의 압박을 상대가 풀어낸다면 곧바로 큰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양날의 검과 같은 리스크가 큰 전술입니다. 경기 내내 수없이 스프린트를 하는 반더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보는 사람의 가슴이 찡해질 정도로 달리고 또 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아스날전 비록 토트넘의 패배라는 결과로 마무리가 됐지만 경기의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충분히 긍정적인 부분들을 찾아가 볼 수가 있는데, 먼저 그 대단한 아스날보다 높았던 패스 성공률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총 505회의 패스 시도 중에 90%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고, 아스날은 총 280회 패스 시도 중에 81%를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기대 득점, XG 값에서 토트넘은 2.41을, 아스날은 1.03을 기록했는데, 바로 엔지볼이 안 풀릴 때의 전형적인 상황이 바로 이번 아스날전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손흥민은 명실상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골 결정력이 좋은 선수입니다. 거의 매주 발표하는 XG 값 대비 득점수라는 자료가 이를 증명하고 있죠. 손흥민은 이번 시즌 내내 압도적인 1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손흥민도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매번 득점을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경기 전반 45분 손흥민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으나 아쉽게도 볼이 떠버리면서 득점에 실패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기록상으로 빅찬스 미스로 기록이 됐는데 엄청난 스피드로 달리면서 거기다 수비의 방해까지 받고 있던 상황이라서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기록이 그렇게 됐습니다. 공격에 많은 무게중심을 놓는 만큼 넣을 때 넣어준다면 엔지볼이 원하는 방향대로 원활하게 경기가 풀어나가겠지만, 적절한 시점에 골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엄청난 체력 소모와 높은 라인으로 인해서 상대의 카운터 어택에 고전할 수밖에 없죠. 비록 이번 북런던 더비는 토트넘이 원하는 흐름대로 흘러가지 못하면서 아쉬운 패배를 당했지만
앞으로의 토트넘이라는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기대감을 갖게 하기에는 충분한 세부 지표들입니다. 당연히 뭐 더 큰 단점들도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인지 NG 감독은 경기 후에 세트피스에서의 실점 장면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 팀의 세트피스 수비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아니다. 그것만을 고친다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면 모든 에너지를 그곳에 쏟았을 것이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강팀과 경기를 할 때마다 위험한 장면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매번 상대에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찬스를 허용한다. 상대에게 찬스를 주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직 우리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지 못했다라면서 마치 장기적인 플랜 중 일부라는 뉘앙스의 대답을 전해왔습니다. 당장의 세트피스 훈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부분에 힘을 쏟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니 근데 그 정도는 같이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사실 NG 감독이 전한 인터뷰 내용도 이해가 가긴 합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경기 후 인터뷰에서 NG 감독과는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전해오면서 조금은 어색해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요. 손흥민은 경기 후에 스퍼스 플레이와 인터뷰에서 이런 식으로 3골을 내주는 건 정말 슬픈 일이다. 아스날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많은 골을 넣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우리는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했다. 후반 우리는 좋은 에너지를 갖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처럼 더 강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세트피스 훈련과 같은 부분을 더욱 강화하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라면서 마치 NG 감독의 이야기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듯한 인터뷰를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NG 감독의 인터뷰를 듣고 의도적으로 반박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네, 경기 후 곧바로 이어진 인터뷰였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인터뷰 내용을 알았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한들 손흥민이 수없이 애정을 표현해왔던 NG 감독의 의견을 그것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정면 반박을 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네. 최근 미네로 쫓겨간 잔잔바리 수비수 에릭 다이어가 NG 감독에게 NG 감독은 전술 훈련을 하지 않는다라는 인터뷰를 전해오면서 이 역시도 화제가 됐었는데 다이어는 NG 감독은 흥미롭게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가 원하는 플레이 방식에 대해서만 훈련한다. 이어서는 콘테 감독은 매일매일이 전술적 훈련이었다. 그 전술이 우리에게 몸에 알아서 뵐 정도로 전술 훈련에 몰두했었다라면서 콘테 감독과 비교하며 깎아내리는 듯한 마치 자신을 기용하지 않았던 것을 복수라도 하듯 어찌 보면 찌질한 인터뷰를 남기기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NG 감독은 다이어의 인터뷰를 보지 못했다. 다이어가 무슨 의도로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전술적인 작업이 무엇에서 타는지부터 그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다. 전술 훈련은 광범위하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행하는 것이 훈련이다라면서 다이어의 치기 어린 인터뷰를 반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뉴캐슬과 아스날에게 대량 실점을 허용하면서 NG 감독이 조금은 머쓱해진 상황이 되어버렸죠. NG 감독이 위기에 몰리긴 몰려나 봅니다. 잔잔바리 다이어마저 저격을 한 지금의 NG 감독. 손흥민이 보여준 지금까지 행실을 봤을 때 쉴드를 쳐주면 쳐줬지 무엇인가 의도를 갖고 NG 감독을 저격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NG 감독은 팬들의 관점과 다를 것입니다. 당연히 NG 감독의 관점으로 짜여있는 플랜이 있었겠죠. 그게 만약 장기적인 관점이라면요. NG 감독이 FA컵 결승전에서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체질을 바꾸는 건 좋은 장면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장면에서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계속 쌓이게 되죠. 그리고 NG 감독이 원하는 전술을 긍정적으로 보자면 분명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전술이 통하는 선수 영입을 위해 제대로 돈을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잔잔바리 말고 진짜 대형 선수 2명 정도요. 그런 기대감도 살짝 생기네요. NG 감독 전술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걸로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계속 얻어 터질 수 있으실까요? 준비됐나요? 다음 경기는 첼시전입니다. 금요일 새벽 경기인데요. 분풀이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